자, BJT 회로를 먼저 배우고 모스펫 회로를 배우니까 BJT 회로는 좀 이해를 했는데 모스펫이 BJT와 어떻게 다른가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요 비교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BJT 바이폴라 장션 트랜지스터와 모스펫의 구조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바이폴라 장션 트랜지스터는 기본적으로 이 장션이니까 PN 장션이 매우 가깝게 붙여놓은 구조죠. 그래서 지금 NPN이라 그럽시다. 에미터, 그 다음에 베이스가 아주 좁죠. 베이스 컬렉터. 그래서 N타입, P타입, N타입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바이폴라 장션 트랜지스터를 증폭기로 사용하려면은 오드 액티브 모드에서 동작을 시켜야 되죠.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베이스 에미터 장션에 보드 바이어스 0.7V 정도를 인가를 해주죠. 베이스인데 여기가 0.7V를 인가를 하고 베이스 컬렉터에는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어주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해서 보아 저항이 걸려 있었다 생각해도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하여간 여기에는 10V를 걸었다. 서프라이 전압이 컬렉터 베이스에 10V를 이렇게 걸었다 칩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보드 액티브 모드에서는 베이스 에미터 장션이 보드 바이어스가 걸려가 있죠. 그래서 지금 베이스 에미터 장션이 보드 바이어스가 걸려 있어서 이쪽에 있는 프리 일렉트론들이 많이 인젝션 돼서 베이스 쪽으로 넘어오죠. 그래서 프리 일렉트론 100개가 베이스 쪽으로 인젝션 되고, 그 다음에 프리 홀은 1개가 지금 베이스에서 에미터로 인젝션이 됐어요. 보드 바이어스가 걸려가지고. 근데 에미터에서 베이스로 인젝션 된 프리 일렉트론들은 이 베이스 폭이 너무 짧아서, 이 베이스 폭이 굉장히 짧아서 그 디퓨전 랭스, 프리 일렉트론의 디퓨전 랭스보다 훨씬 작죠. 그럼 디퓨전이 너무 잘 돼서 거의 100% 컬렉터 쪽으로 가버린다. 그래서 이 프리 일렉트론들이 이쪽에 와서 리콤비네이션 되겠죠. 따라서 컬렉터 커런트가 100이 된다. 100. 그리고 베이스 커런트는 지금 얘가 베이스 커런트를 형성하겠죠. 그래서 베이스 커런트는 1이 된다. 여기 나오는 에미터 커런트는 10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드 액티브 영역에서는 우리가 IC가 베타 IB가 되고, 이 경우에 베타가 100이 되죠. 그 다음에 IC는 알파 IE가 된다. 이 경우에 알파는 101분의 100이 되겠군요. 그죠? 그래서 BJT가 이 보드 액티브에서 이렇게 동작을 하는데, 구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자, BJT를 위에 평면에서 이렇게 쳐다봤을 때 어떻게 생겼을까요? 단면부터 먼저 그려봅시다. 단면을 딱 보면은, 여기 에미터가 있고, 여기 베이스가 있고, 여기 P에, 그 다음에 여기에 컬렉터가 있다. 여기 N타입이죠. 나중에 우리가 F층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전련막이 되어 있어요. P 플러스 장션으로 전련막이 되어 있고, 이 밑에는 지금 베리드 레이어라 해가지고 N 플러스 층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 저항을 작게 만들어주는 거죠. 베리드 레이어. 요 밑에는 P substrate다. P substrate. 그래서 여기가 most negative potential을 걸어놓는 거죠. P 플러스에다가. 요건 컬렉터. 그래서 트랜지스터 액션은 여기서 일어난다. 여기서. 요 영역에서 트랜지스터 액션이 일어나는 거죠. 이걸 이제 평면에서 보면은 이걸 약간 더 그걸 그리면은 이렇게 확장해서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지금 이와 같은 어떤 제한된 구역에서 트랜지스터가 있고 나머지는 P 플러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 P 플러스에 역방향이 걸어서 디플리션 영역이 생겨나서 요 사이에 이 디플리션 영역이 이렇게 생겨나겠죠. 이 디플리션 영역 때문에 얘가 정기적으로 전련이 되어 있죠. 자, 모스 구조는 어떻게 생겼을까? 자, 모스의 구조는 BJT보다 훨씬 간단하다. 모스는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구조를 이름에 들어가 있죠. 구조 설명이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다. 그러니까 장전이란 말은 없어졌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면 BJT는 베이스 에미터 장전을 보드 바이어스를 가해서 마이너리티 캐리어를 주입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에미터, N타입 에미터하고 P타입 베이스가 있었는데 요 사이에 이 프리 일렉트론들을 이쪽 P에 넣어서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되게 만들어주죠. 요 P타입에 있는 프리홀을 에미터로 인젝션 시켜서 마이너리티 캐리어를 만들죠. 그래서 BJT는 마이너리티 캐리어에 의해서 전류가 흐른다. 근데 모스펫은 나중에 따지면 머저리티 캐리어에 의해서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리 일렉트론은 N타입에 있다는 거죠. N타입 세미컨덕터 속에서 프리 일렉트론이 흐르니까 머저리티 캐리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모스펫은 주로 드리프트 현상에 의해서 전류가 흐른다. 드리프트 알죠? 전류는 드리프트 속도 곱하기 어떤 전하죠. 전하 밀도. 얘는 100% 디퓨전에 의해서 전류를,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에 의해서 바이폴라가 전류를 흘리죠. 그래서 모스펫의 구조를 이제 그려보면은 단면을 그리면요. 자, 소스 드레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게이트 전극이 있겠죠. 게이트 전극이 소스 드레인하고 약간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드레인이다. 드레인이 이렇게 쭉 파 있겠죠. 그죠? 소스도 밑에 이렇게 파 있다. N 플러스가. 얘가 소스다. 소스. 그리고 여기 밑에는 P substrate가 있죠. 그래서 P substrate는 나중에 P 플러스 컨택을 어딘가에 내서 P 플러스 컨택을 내서 이렇게 그걸 했다. 정기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죠. 그리고 얘하고 관계없는 영역은 다 필드 영역이라 해서 필드 옥사이드를 채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가 액티브고 나머지는 전부 필드 영역이 돼요. 필드 영역. 필드 영역에는 필드 옥사이드도 두껍게 만들고 여기다가 도핑을 P 플러스 도핑을 해서 스레시홀드 전압을 2VDD 이상 올려놨죠. 그래서 이 바깥 영역이 다 필드 영역이에요. 필드 영역. 요 소스 드레인을 벗어난 영역은 다 필드 영역이다.
액티브 영역은 소스 드레인 영역하고 이 P 플러스 얘도 액티브 영역이고 거기는 옥사이드가 얇아서 구멍 뚫어가지고 전극을 낼 수가 있죠. 액티브. 필드 영역은 옥사이드가 두꺼워서 전극을 못 만든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금 평상시에는 지금 이 P substrate가 most negative potential에 붙어 있죠. 그래서 다 디플리션 된다. 요쪽이 다 디플리션 되어 있어요. 정기적으로 디플리션. 프리 캐리어가 없는 거죠. 프리 홀하고 지금 억셉트하고 이렇게 억셉트는 큰 원자죠. 불순물 원자. 그러니까 보론 같은 거 3족. 3족이죠. 3족. 그죠? 3족이다. 3족. 그죠? 이쪽에는 프리홀은 없고 픽스트 억셉트만 붙어 있어서 전기가 못 흐르죠. 그래서 이 채널 영역이 나중에 인버전 돼서 이 프리 일렉트론들이 이렇게 소스 드레인에서 공급돼 가지고 이렇게 프리 일렉트론들이 생겨나죠. 게이트 전압이 스레시홀드 전압보다 커지면은 여기에 프리 일렉트론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데 소스 드레인에서 그 프리 일렉트론들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쪽은 P타입 실리콘이지만 표면이 N타입으로 역전이 됐죠. 그러니까 표면이 역전돼 버렸다는 거죠. 표면이 역전돼 버렸다. N타입이 돼 버렸어. 그래서 마치 PN 장션, 리버스 바이어스드 PN 장션처럼 돼서 요 프리 일렉트론들이 요 게이트 옥사이드하고 실리콘의 경계면에 다 모여가 있죠. 그래서 드레인 전압을 좀 걸어주면은 플러스로 걸어주면은 얘들이 끌려가 가지고 드리프트 전류, 대류 전류라 그러죠. 드리프트 현상에 의해서 전류가 흐른다. 드리프트 전류다, 그죠? 드리프트 전류. 드리프트 전류. 그래서 지금 아까 머조리티 캐리어라고 한 얘기가 지금 얘가 표면이 N타입으로 바뀌었으니까 프리 일렉트론은 거기서 머조리티 캐리어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얘는 일종의 저항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저항. 그러니까 여기서 게이트 소스 여기 모이는 인버전 차지 밀도들이 이 게이트 소스 전압에 의해서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단면을 다시 이렇게 자 여기 게이트가 있고 단면이죠. 크로스 섹션이다. 소스가 있었고 드레인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다 디플리트 돼 있죠. 디플리션. 이쪽은 정기적으로 뉴트럴인 P타입이죠. 디플리트 될 때 네트 차지가 이렇게 있는 거죠. 픽스트 도너들 때문에 전기는 흐르지 못하지만 네트 차지들은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의 인버전 차지 밀도는 여기 인버전 차지 밀도는 요 사이의 어떤 전개 버티컬 일렉트릭 필드, 옥사이드 경계면에서의 버티컬 일렉트릭 필드 입시롱 옥스라고 하면은 요 수직 방향의 전개가 여기에 있는 인버전 일렉트론 양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입시롱 가우스 법칙에 따라서 입시롱 옥스, 이 옥스는 거기에 있는 인버전 차지, 인버전 채널이에요. 플러스 이 밑에 있는 Q 디플리션을 다 합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식을 유도해 보면은 이 인버전 차지의 식은
단위 게이트 캐패시턴스, 게이트 옥사이드 캐패시턴스 곱하기 VG 채널 빼기 스레시홀드 전압이에요. VG 채널이 뭔가 하면은 요거죠. 요 사이에 인가된 전압이 요 사이에 인가된 전압이 VG 채널이다. 그게 스레시홀드 전압보다 커지면은 인버전 차지가 선형적으로 고전압에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게이트 전압을 자꾸만 증가시키면은 여기 모인 인버전 차지 밀도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저항이 작아져서 전류가 많이 흐르고, 요 게이트 소스 전압이 줄어들면은 채널 인버전 차지가 감소하여, 그러니까 저항이, 이 등가 저항이 커지겠죠. 그러면 드레인 전류는 감소한다. 그래서 모스펫은 우리가 볼티지 컨트롤드 볼티지 소스라 할 수 있어요. 그 반면에 BJT는 커런트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라 할 수 있죠.